안녕하세요. 맘스 챌린지 카페입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적인 애도의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애도에 관한 그림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왜 굳이 애도라는 무거운 주제를 그림책에 담아야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림책은 글과 그림을 통해서 애도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애도 과정을 겪는 등장인물과 나의 감정을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겪은 상실의 아픔을 투영하고 또 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또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서 죽음에 대한 심리적인 예방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권의 그림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무릎딱지 그리고 영원한 이별입니다. 먼저 무릎딱지에는 애도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애도는 단순히 슬픔의 감정만 포함하진 않죠. 충격, 우울, 외로움, 죄책감, 원망과 분노, 부정이나 저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에 대한 긍정까지 정말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릎딱지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요. 주인공 남자아이에게 아픈 엄마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돌아가십니다. 아이는 이렇게 빨리 나를 버리고 갈 거면 뭐하러 태어나게 했냐고 분개합니다. 또 엄마를 닮은 이 아이의 눈을 보면서 자꾸 울음을 짓는 아빠도 싫죠. 아빠를 꼭 짜면 온몸에서 눈물이 뚝뚝 쏟아질 것 같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급기야 아이는 엄마의 남은 흔적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붙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엄마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도 꼭꼭 닫고 엄마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귀도 막고 입도 다물고 눈도 감아버립니다. 특히 아플 때면 항상 들려오던 엄마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막 뛰어놀다가 생긴 무릎에 딱지를 자꾸 긁어서 떼어내죠. 상처가 아물지 않고 피가 계속 나오지만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외할머니가 집에 찾아옵니다. 할머니가 가만히 아이 손을 잡아서 가슴 위에 올리면서 말하죠. 여기 쏙 들어간 데 있지? 엄마는 바로 여기에 있어. 엄마는 절대로 여길 떠나지 않아. 그러자 아이는 온 힘을 다해 뜁니다. 쿵쿵 뛰는 심장 속에서 엄마를 가만히 느껴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아이의 무릎에 딱지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새살이 돋아납니다. 더 이상 아이는 울지 않고 조용히 뛰는 자기의 심장 속에 엄마를 느끼며 잠에 듭니다. 두 번째, 영원한 이별이란 그림책은 엄마가 아닌 반대로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의 이야기이고요. 이 책의 특징은 아이의 내면보다 아빠를 잃은 이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외부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즉, 애도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게 하죠.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효과 최고의 약, 떠나면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관광지, 이런 광고를 보고 아이가 생각하죠. 내가 겪은 영원한 이별을 낫게 해줄 수 없는 약은 없다는 걸 이 아이는 압니다. 만약에 이별의 아픔을 단박에 잊게 해주는 약이 있다면 또 아빠와 함께 살던 행복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당장 달려가 엄마와 샀을 테지만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가족만큼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고 치료해주는 약이 없고 가정만큼 최고의 휴양지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는 이야기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예요. 내가 아빠라고도 할 수 있죠. 내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이 아빠니까요. 영원히.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께 각각 여쭤봤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애도의 시간을 버티셨는지, 무엇이 가장 위안이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는지 말이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떠나신 그분을 대체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배우자도 자녀도 손주도 그 무엇도 그분들의 빈자리와 슬픔을 위로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존재감은 정말 유일하구나. 나를 포함해서 매일 나와 함께하는 가족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언제 부모님이 떠오르는지에 대해서 또 여쭤봤는데요. 어머니는 꽃비가 내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처럼 꽃비가 내릴 때, 또 아버지는 친할머니께서 위장이 안 좋으셔서 음식을 잘 못 드셨는데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종종 생각나신다고 하셨어요. 미드나잇 스카이라는 영화를 보면 지구를 떠나온 우주 비행사들이 각자 쉬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자기만의 공간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한 순간을 증강현실로 꾸며서 이 눈앞에 그려놓은 그 추억 속에서 함께 웃고 울면서 그리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증강현실로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몇 해 전 가을에 부모님 과수원에 온 가족이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사과 추수를 도운 적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좀 증강현실로 평생 간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깊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거울 속에 보이는 나의 모습, 또 나의 오래된 습관 속에서 부모님을 떠올릴 수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뛰는 심장, 생명이 그분들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렇게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추억과 흔적이 우리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죠. 설령 그 추억과 흔적이 아픔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란 존재가 외딴 섬처럼 홀로 있지 않고 언제나 그분들과 연결되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약간의 시차가 있을 뿐이지 분명한 건 우리 모두가 맞이할 운명이잖아요. 우리가 평생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고 살 수 없는 게 현실이죠.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애도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침묵으로 외면한 적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로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큰 용기가 아니라 작고 세심한 용기. 용기를 내서 그분들과 소중한 추억과 흔적에 대해 이야기해 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달력이 2장밖에 남지 않았죠. 우리 곁에 대체 불가능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 쌓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책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